안녕하세요. 엔트온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집 약상자를 열면 꼭 하나씩 있는 마데카솔 연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 드시는 인사돌 있잖아요. 바로 동국제약 제품들인데요. 그런데요, 이 익숙한 제약사가 사실은 화장품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엔트홍님.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국제약을 여전히 그 인사돌 회사로만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동국제약의 심장, 즉 성장 엔진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심장이 바뀌고 있다고요?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네요. 동국제약의 진짜 성장 동력은 인사돌이 아니다. 정말 그런가요, 전문가님? 바로 그겁니다. 물론 오래된 심장인 인사돌도 여전히 튼튼하게 잘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엔진이 장착됐다는 거죠. 오늘 그 새 엔진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동국제약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볼지 목차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롱 첫 번째 순서는 인사돌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네요. 국민 상비약 회사에서 신사업의 색별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엔트롱이 보니까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제약사가 맞네요. 1968년에 설립해서 1974년부터 인사돌을 판매했고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 2012년에 뭔가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저 2012년 헬스케어 사업부 출범. 이게 바로 동국제약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던 그 제약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와, 2012년의 결정 하나가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럼 이제 그 헬스케어 사업부가 회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동국제약의 진짜 성장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트롱, 2025년 예상 매출 비중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당연히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비중이 제일 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조각이 34%를 차지하는 헬스케어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동국제약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화장품이 포함된 이 헬스케어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회사가 된 거죠. 더 이상 전통적인 제약 사업이 가장 큰 기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엔통 이 성장률 표를 보니까 그 변화가 더 확실히 느껴지네요. 헬스케어 부문은 꾸준하게 10%가 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기 맨 아래에 있는 수출 성장률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2025년 예상치가 무려 30%나 되네요. 네, 작년에 수출이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수출 성장의 한가운데 바로 화장품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디를 보고 달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화장품이 포함된 헬스케어 사업부 하나만으로 저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려 3,140억 원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동국제약의 체질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와 수출의 성장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그 중심에 있다는 K뷰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군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아마존이나 큐텐 같은 저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네요. 네,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인 미국 아마존, 그리고 K뷰티 인기가 정말 뜨거운 일본 큐텐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마데카 크림 같은 히트 상품을 앞세워서요. K뷰티의 대표 주자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엔통, 전문가님, 보통 회사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국제약이 현재 성장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래 기술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첨단 기술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거액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무려 600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차세대 의약품 기술, 그러니까 DDS 기술을 위한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엔트롱, DDS 기술이요?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DDS는 약물 전달 시스템, 즉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약이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아주 똑똑하게 머물면서 효과를 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결과적으로 약효는 길어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거죠. 엔트롱,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네요. 2027년 하반기면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고요. 네, 이건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바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신약들이 회사의 또 다른 확실한 먹거리가 되어줄 겁니다. 네, 현재 성장 동력도 탄탄하고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든든한데요.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성장 스토리에 제동을 걸 만한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국내 제약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리스크인데요. 바로 정부의 제네릭, 즉 복제약에 대한 약가 인하 정책입니다. 정부가 약값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제약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가 인하 리스크는 항상 제약주 분석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네요. 그럼 동국제약도 이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노출은 되어 있지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전체 매출에서 약가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화장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소유 구조가 다소 복잡해서요.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썩 좋아하지는 않죠. 네,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동국제약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이 저울이 동국제약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주가가 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PE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 동국제약은 제약사 기준으로 평가받아서 11배 정도인데 다른 화장품 회사들은 보통 30배 이상으로 평가받거든요. 그렇군요. 실제 성장은 화장품 사업에서 나오는데 평가는 여전히 제약사 기준으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런 질문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화장품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는 크게 저평가된 상태다. 즉, 시장이 아직 동국제약의 이 놀라운 변신을 제대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동국제약은 전통제약사에서 헬스케어, 특히 화장품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둘째, 이 성장은 국내 헬스케어와 글로벌 화장품 수출이 이끌고 있다. 마지막 셋째, 일부 리스크는 있지만 성장성을 고려하면 화장품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과연 언제쯤 동국제약을 제약사의 탈을 쓴 뷰티 기업으로 다시 보게 될까요? 이 부분이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 흥미로운 변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동국제약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